오늘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네, 오늘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날이기도 하고 윤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원래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날인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더 좋아. 반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자기가 반론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뭐 아무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사실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직 결정이 안 난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뭐 그 생각을 남의 했어요. 나라 일인데 우리가 중요하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게 이제 더 이상하고요. 그죠? 어제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충돌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 대법원이 펜실바니아에서 냈던 상소를 기각했다. 그래서 대법원이 트럼프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지? 반란 야욕을 뭐 잠재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그렇죠. 서울신문이 쓰셨더라고. 네. 근데 이거 완벽하게 오보입니다, 여러분. 펜실바니아 사건이 연방 대법원에 올라간 것까지 맞고요. 거기서 일부 기각된 게 맞습니다. 뭐가 일부 기각된 거냐면 트럼프 팀에서 이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라고 했는데 대법원 측 하는 얘기가 지금 다른 연방주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먼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리면 연방 법원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류하겠다는 거야, 잠정적으로. 되게 우리나라 판사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아니, 그게 문제는 판사는 제대로 말을 하는데 받아서 옮겨 쓰는 놈들이 말을 바꾸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언론이 또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패소가 아니고요. 패스트 트랙은 해줄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펜실바니아에 있는 이 부분도 결국 나중에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갖고 여기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무효표를 낼지 안 낼지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보류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될 거예요. 심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불복을 하든 판정이 어떻게 되든 트럼프가 이기면 모르겠지만 진다고 치면 또다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법원에 올 건데 이걸 다 몰아서 하겠다는 거고 텍사스 법무장관이 이 경합주들을 상대로 낸 소송은 이게 원래 대법원에서 맡아야 될 안건이기 때문에 이보다 먼저 심리될 수 있다.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하는 거랑 텍사스에서 하는 거랑 별개의 건데 네, 전혀 별개의 건이고요. 텍사스 건은 바로 대법원이 심리가 들어가게 되는 법률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뉴스는 이제 그 정권 인수위원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바이든의 정권 인수를 바이든이 당선자라는 상정하에서 도와주는 팀이 있습니다. 요거는 민주당, 공화당 공이 3명씩 대표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취임식을 할 거고 뭐 며칠 날 할 건가 뭐 초청위원은 얼마나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결의를 하는데 공화당 측에서 아직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건 못한다고 부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인 당선자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바이든하고 트럼프 중에 어느 누구도 270석 이상을 확보한 게 없어요. 왜? 결론이 안 났다나 각 주에서. 선거인단 아직 꾸려지도 않았는데 네. 무슨 투표를 합니까? 근데 막 307석을 바이든이 이겼고 트럼프는 지금 있는 232석 그대로 굳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뉴스들을 또 써내요 당선자라고. 당선자면 왜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투표인단 종료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 내용이 안 나오고 니들이 그냥 내피셜로 그걸 써내고 있냐고.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12월 8일 지났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한번 트위터를 한번 돌아봤어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이든, 그 다음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뭐 이렇게 트위터를 찾아가 봤는데 다 봤다고 네가? 네. 영어로? 그렇죠. 근데 선거 관련 얘기가 없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놀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뭐냐면 혼자서 하는 거 있잖아. 혼자서. 아니 뭐 내각 발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언론에서 계속 써주는 거 뭐 누구를 뭐 임명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데 다 그러고 있어 지금 전부 다. 아니 왜 지금 선거인단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지? 왜 조용하지? 근데 다 그래요. 너무 신기해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그래서 뭐랄까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라면 미국 민주당이라면 아니 왜 지금 대통령 트럼프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 그 국가 지금 그 법원이나 뭐 이런 데다가 왜 선거인단 투표 왜 안 되게 하고 있냐? 왜 공화당이 막고 있냐? 이게 나라냐? 이런 거 쓸 것 같거든요. 트럼프의 국정농단이다. 이런 주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 뭔데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할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해. 나는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봐요. 만약 우리나라 선거를 하는데 개표가 중단이 됐어. 법원이 중단을 시키고 막 상대 후보가 이거 부정선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언론 어떻게 할까? 받아 쓰죠. 열심히 받아 써야지. 왜냐면 보세요. 민경욱이 혼자 주장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언론에서 다 받아 써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빈용지 석장인가 그거 말고는 아무런 증거를 못 내놓고 있으면서 뇌피셜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했으니까 한국 민주당도 했을 거라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뇌피셜로 말고. 방송을 하고 네. 있는 놈들이 우리랑 같은 채널에 묶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언론이 너무 조용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겠죠. 아직 10일 안 됐으니까. 오늘 뭔가 큰 일이 터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엄령 기대하기도 하고요. 계엄령은 좀 아니면 오바마란다. 바이든은 보이지도 않아. 바이든의 승복 선언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까지 어떤 충격적인 속보가 들어오는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거를 그 트위터를 보면서 이게 호날두 같다. 분명히 뜬금없이 왜? 호날두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때. 네. 왔는데 본인이 한국에 왔다는 거를 자기 SNS에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걔 SNS 되게 많이 하는 애거든. 중국하고 찍고 우리나라 왔다가 뭐 어디 다시 돌아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것만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안 뛰었거든. 그래갖고 뛰려고 나왔는데 자기가 안 뛰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날강두! 그러니까 얘는 안 뛸 줄 알았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지. 그때 그거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도 들어가고 그쵸, 이거 티켓 판매 소송했어요. 했던 데도 또 축구협회하고 뭐 또 모종의 썸씽이 있더만. 뭐 이상했는데 그거 관련돼서 뭐 비리조사 할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그것도 못 됐어요? 쳤네. 나도 뭐 일부 물어주라고 판결 나왔어요. 일부 물어주라고. 그건 우리 법원이 내린 거고 네. 그거는 걔네들이 쌩까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것도 호날두한테 청구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지.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만 중개업체가. 뒤집어 쓴 거야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니 이게 있었던 일인데 없다. 이 사람들에는 없다. 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날강두가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윗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경합주 4곳에서 뭐 이거를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이게 그 소송에 트럼프의 법률팀이 참가인으로 합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윗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텍사스 가로 열고 그리고 추가로 다른 많은 주들 가로 닫고 사건에 개입하겠다. 이거 큰 거다. 빅원. 우리나라는 승리가 필요하다. 텍사스 소송에서 언급된 4개 주 가로 열고 그리고 더 많은 주 가로 닫고에서 광범위한 사기에 대한 엄청난 증거가 있다. 모든 테이프와 진술서만 봐라. 부정선거. 우리는 곧 용기라는 단어에 대해 배울 것이고 나라를 구할 것이다. 나는 경합주 전체에서 상대보다 수십만 표를 더 받았다. 투표 후에 찍은 모든 자료에 따르면 고정되지 않는 한 내가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양쪽에서 모두 승리하고 패배한 후보는 없다.
나는 두 곳에서 다 많이 이겼다. 네, 이렇게 계속 자기가 이겼다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트윗을 오늘 좀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팍스뉴스를 보니까 미주리주에서 17개 주를 이끌고 수요일 오후에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간 및 위스콘신에서 대통령 선거인의 임명을 연기하기 위한 텍사스 소송 있잖아요. 그거를 지지하라는 브리핑을 대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주가 그 텍사스 소송을 지지하는 거죠. 그거를 대법원에 브리핑을 제출했고, 그래서 그거를 리트윗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 적어도 17개의 주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특별한 사건에 텍사스에 합류했다. 고맙다. 이렇게. 야, 이거 띄어쓰기 잘해야 되겠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정선거라 그러니까. 위대한은 한숨 쉬고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위대한 텍사스에 합류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는데 정말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미국이 딱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경합주를 제외하고 나면 양쪽이 서로 완전히 갈라진 상황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계속 공세적인 이 발언들과 어떤 소송전을 펼쳐나가는 데 반해서 민주당이 너무 뭘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용해서 역시나 민주당이 지금 손절매를 준비 중이구나. 어느 선까지 조질까를 어디까지 내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런 건 여론전이고 결국은 기세 싸움 아니에요. 이대로 계속 몰고 나가면 바이든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데. 자, 그럼 사람들 생각에 아니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거 좀 그래도 뭐 트럼프가 이 정도로 해대면은 그거 아니다라고 반응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혹시 아시겠나요? 의원 자리가 흔들릴까 봐 그러겠죠. 네, 그게 맞는데 왜냐하면 미국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도청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닉슨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 나는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탄핵 얘기가 나온 거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분노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도청장치 케네디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전 케네디부터 그거 원래 하던 거고 뭐 닉슨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닉슨은 이미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국민들이 방점을 찍어서 저 대통령은 믿지 못할 대통령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내가 이 잘못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게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졌을 때 나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못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우습게도 트럼프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화당 내부의 인사들과 겁나 이제 트럼프 싫어하는 공화당 인사들 전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에서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밀어줘야 사실은 지금 오바마거든. 그렇죠. 오바마는 지금 우리 백신 맞읍시다. 그게 백신 말고. 백신 나오면 우리가 책임지고 맞을게요. 대신 미국 정부에서 보증을 하세요. 뭐 이따위 캠페인을 지금 벌리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러고 있어. 지금 카멜라도 그러고 있고. 하여튼 좀 지금 니들이 백신 타령할 때냐고 지금. 선거인단 구성이 안 됐는데. 계엄령 때려갖고 군사재판장에 쓸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건데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뭐냐? 바이든 쪽을 지원하거나 혹시 선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요만큼도 발을 담그기가 싫은 거야 지금. 그만큼 대사가 기울었다는 얘기죠.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히트다 히트. 네,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감에서 나온 화개장터 재택구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아,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가게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로 갈 건데.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아 많은 분들이 트럼프도 거짓말 한 적 있는데 트럼프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거짓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한 말들을 거짓말이야 라고 낙인 찍으면서 보도를 한 쪽이 어디죠? 다 주류 언론이에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사실관계 틀렸고 막 이런 얘기를 써요.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류 언론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이 거짓말 프레임은 주류 언론이 트럼프한테 씌운 프레임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트럼프의 정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실 혐오 발언 같은 걸 많이 했죠. 그렇죠. 혐오 발언 또 그건 뭐 인간성이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이 거짓말하고 중첩되는 유일한 사건은 2016년도부터 계속 러시아하고의 일종의 그 선거 개입 스캔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 개입 스캔들을 빌미로 해갖고 2018년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만일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경우에 내가 비상조치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2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자신이 러시아권이 정확하게 아직 결말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이거를 이제 승부수로 던지니까 나머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거 제 러시아권 묻으려고 말하자면 러시아가 연계돼 있으면 비상조치 하겠다고 거짓말 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년 뒤에 지금 와가지고 중국이 연계돼 있는 스캔들로 해갖고 중국 이게 지금 우리 대선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국제전으로 번질하기 시작하니까 야 이제 중국이 개입한 증거 나왔으니 이제 계엄령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반란죄로 다스려야 된다. 이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해서 라고 하는 강경 의견들이 살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죠. 되게 웃긴 게 그때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러시아를 겨냥한 건 줄 알았지. 다들 그게 러시아 건 줄 알았지. 네,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실제로 유럽 선거에도 워낙 개입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야. 너무 일상적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건 뭐 당연히 러시아를 견제하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다음 선거에서는 이 러시아 스캔들에 싹을 자르려고 하나 보다 아예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을 텐데 그게 알고 봤더니 중국이었어. 거기다 바이든 아들 그 사건 터졌을 때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묻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바이든이 뭐 압력해갖고 검찰총장 잘랐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언론에서 약간 트위터로 떠든 거 말고 조치를 안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떠들면 떠들수록 바이든의 어떤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입을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이걸 대선 직전에 써먹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요 우크라이나 법정에 고발됐어요. 우크라이나 내정 간섭해갖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잘라서 부리스마 회사를 위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미로 일종의 국가공권력 반역 제지 해외 세력이 그걸 했으니까 그걸로 해갖고 기소됐다니까 실제로 바이든은. 그리고 지금 폭스뉴스에서 폭스라고? 팍스 뉴스에서 메인에 떠 있는 게 뭐냐면 네. 헌터 바이든 문제를 네. 미국 델라웨어 주 법무부가 세금 문제 관련해서 조사를 들어갔다. 델라웨어주. 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폭스뉴스를 보면은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중국
미국과 다른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에 관련한 것이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결국 이게 헌터 바이든 조사하면서 바이든이 돈 받아가지고 미국 민주당 주류한테 뿌린 이 영수증 찾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 되게 되면 여론 날라갑니다. 민주당 주류 20년 주류들. 네. 그렇죠. 델라웨어주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의 장남이죠. 보 바이든이 법무장관을 죽기 직전에 이제 법무장관으로 몇 년간 재직을 했던 그 주거든요. 거기서 지금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큰아들이 따놓은 지역에서 작은 아들과 아버지를 조지는 네, 작은 그런 법적 아버지를 조지는 조지는 주니까. 조지는 조지아주. 네, 가장 문제가 많은 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조지아주 문제는 이제 일단 주지사가 공화당이면서 개겼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도미니언 입찰 과정에서 1억 달러 이상을 지출을 했고 거기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상 이제 거기도 완전 복마전으로 가는 거고요. 이래저래 미 대선은 2, 3개월 동안 계속 시끄러운 뉴스를 양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원래 일정상으로는 어제 정도에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고 이제 투표를 14일인가요? 그렇죠. 그때 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뭐 그다음 일정에 대한 발표도 없어요. 그거 없어. 그 서로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고 서로 당선자라고 우기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14일 날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인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 14일 날 당일에 양쪽 정당에서 모두 다 후보자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주의회에서 서로 다른 후보자들을 명단을 선거인단 그 명부를 제출할 수 있는 또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투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1월 달에 있는 하원 원래는 승인을 해야 되는 하원 의회에서 결과적으로 투표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를 선출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세상에. 가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1월 6일이 실질적인 트럼프 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진짜 와 돌겠네. 아 내가 부하가 되는 건가? 네. 그때쯤 가면 너 별로 달갑지 않아. 무슨 말? 값이 달라 그때 가면. 네. 무슨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튼 이런 트윗들이 있었고 이런 소식들이 있었다. 근데 중요한 소식은 오늘 오후에 나온다. 트럼프가 깜짝 놀랄 일이 저는 이거 같은데 무엇인지. 바이든 조사하는 거, 헌터 바이든 조사. 그걸로는 아닌 것 같아. 약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일단 한번 보시죠. 아니면 한번 두고 보시죠. 두 분 또 뭐 돈 내기 하실 거예요? 안 합니다. 네. 야, 지난번 5만 원 했잖아. 묶고 2배로 가 10만 원 빵. 아니 원래 이렇게 치고 빠지나? 내기는 두 사람이 동시에 할 때 그게 되는 거죠. 이거 뭐. 했다가 지금 대박. 야 갑자기 뒤통수가 얼얼하네. 아니 만약에 오늘이라도 선거인단이 확정이 됐다 이런 거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 요거는 못 하겠네. 정말. 네. 진짜 저는 대박이다. 확실할 때만 내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든 낚아가지고 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묶고 더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